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누구 말이 맞나? 애플 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증시가 또 유탄을 맞았죠. 애플 또 팀 쿡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싼 것 아니요? 애플 기기 값이 큰 폭으로 올랐죠. 전방위적으로 올랐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탓을 메모리 업체로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메모리 가격이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수미 사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CBO가 한마디 했습니다. 어느 회사라고는 지칭을 하지 않았는데 예전에 우리가 한참 어려울 때 23년도에 정말 적정 수준 이하로 가격을 후려치지 않았냐. 그때 우리가 카펙스를 못 늘렸는데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양자 간의 공방에서 누가 맞는지를 따지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면으로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팀쿡 이야기는요, 낮출 수 있는데 높은 가격을 3사가 담합해서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수미 사단한 이야기는 그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낮추고 싶어도 못 낮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데 애플은 너보다도 더 급하게 와서 가격을 얼마든지 높여도 좋으니까 가져가겠다는 손님이 있는 이상은 우리가 낮춰줄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경제학에서 수요 공급 이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급을 못 늘린 상황에서 급한 고객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매출 총이익률이 85%에 달하는 이 상황에서 정말 수급이 타이트한지,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더 따져봐야 되지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마이크론 논리가 시장에서 먹혀들 수 있는 건지 그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카펙스 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카펙스라는 건요, 캐피탈 익스펜디처라고 해서 토지라든가 뭐 건물이라든가 기계 장비 사는 데 드는 돈을 말하는 거잖아요. 타 법인의 지분 출자하는 거는 거의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거와 상관없는 순수하게 생산 준비에 들어가는 그런 돈을 카펙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쭉 보시면은 이제 막대 그래프를 그려 놓았는데 FY19라는 건요, 19년도 회계 연도인데 마이크론은 특이한 게 8월 말에 결산이 끝납니다. 8월 말이니까 이 19라고 적어 놓은 거는 2019년 8월 31일 날 발표된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91억 달러의 카펙스를 집행을 했고요. 20년에는 이제 80억 달러의 카펙스를 집행을 했는데 전년 대비 13%가 줄었죠. 이때 코로나 사태가 발발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1년에는 이제 97억 달러로 카펙스가 22% 늘어났어요. 전년 대비. 그리고 22회기에는 120억 달러로 24% 늘어났는데요. 문제의 23년, 그러니까 23년 8월 31일 날 발표된 숫자에는 전 회기 대비해 가지고 41%,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감소한 70억 달러의 카펙스를 발표를 했거든요. 이때가 이제 서로 공방에 초점이 되고 있는 그 해인 겁니다. 24년에는 16% 늘어나서 81억 달러의 카펙스가 집행이 됐고요. 대망의 25년에는 갑자기 폭증했죠, 카펙스가. 상황이 좋으니까 빨리 급히 늘린 거예요. 70%가 늘어난 138억 달러로 했는데 놀랍게도 이제 올해는 25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숫자가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81% 늘어나잖아요. 요거 보면은 야, 애플 말이 맞네. 카펙스도 늘어나고 생산 능력 늘어나는데 야, 너네들 왜 가격을 안 낮추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표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발표한 디램 산업 카펙스 추정치입니다. 여기는 메모리 카펙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건 디램 산업 카펙스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메모리 3사뿐만 아니고 중국의 CXMT까지 다 넣은 거라고요. 24년에는 430억 달러예요, 시장 전체가. 근데 25년에는 무려 25%나 증가해서 540억 달러인데 올해 26년에는요 뚝 줄어들어 가지고 610억 달러입니다. 금액은 증가했는데 증가율이 작년보다 못하죠. 야, 상황이 엄청 좋은데 왜 이렇게 카펙스 증가율이 팍팍 늘어나지 않냐, 담합 아니냐, 이럴 수가 있는데요. 물론 보수적인 각사의 사정도 있을 수 있는데 요거하고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를 좀 더 분해를 해보면 610억 달러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각 2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135억 달러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CXMT죠. CXMT도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근데 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여기는 250이고 여기는 135냐? 일단은 마이크론은 8월 결산 법인이고요. 요거는 트렌드포스가 네 회사를 합치다 보니까 산정 연도가 달라요. 이건 올 연말까지 숫자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이 메모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낸드 플래시가 다 들어가는 반면에 D램은 이제 HBM하고 D램만 들어가는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더 결정적인 거는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아직 클린룸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카펙스 안에 건물 짓고 그 다음에 클린룸 확보하고 이런 비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하지만 트렌드 포스 눈에는 그건 당장 올해 D램 카펙스라고 보기 힘들어. 장비라든가 당장 D램하고 관련된 어떤 직접적인 그 카펙스만 우리는 분류할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마이크론은 미래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데 올해 당장 비트 그로스라고 하죠. 비트를 늘리는 거를,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 숫자만 보면 가격가 어찌됐든 지금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요 숫자만 보면 상황이 다르다고요. 훨씬 부족하죠. D램 산업 카펙스가 14% 늘어났는데 비트 그로스를 보니까요, 거의 뭐 16%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D램 산업 전체를 봤을 때 D램이든지 뭐 낸드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비트 그로스가 있잖아요. 따졌을 때 D램만 따지면 항상 25%가 평균이었다고 합니다. 이 급등장에, 이 AI 호황장에 비트 그로스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미세 공정의 한계도 있을 수 있고요. 카펙스 자체가 이거 보시면 14%밖에 안 되니까 증가율 자체가 줄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돼 가지고 지금 비트 크로스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비트의 가치가 제품마다 다르긴 합니다. HBM의 비트하고 D램 한 달의 비트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공학적인 더 깊이 있는 디테일이 있는 그런 분석이고요. 그냥 비트 그로스로 보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마이크론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메모리 3사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생산량을 급히 증가시키지 않고 있는 게 유표로 확인이 된다고요. 마이크론은 당장 하고 싶은데 내년쯤 돼서야 카펙스 늘린 게 돌아와가지고 애플이 원하는 수량을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구조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게 의도적이냐 아니냐 따지는 거는 이 상황을 모르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조정이 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6월 말 7월 초쯤 되면 조정이 온다고 했었잖아요. 그 조정기에 장기 상승세는 이상이 없는 만큼 더 매수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문제는 시장의 어떤 정책이 혼선을 빚지 않아야 조정이 예쁘게 끝나서 충분히 감내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막 정책이 혼선이 되고 뭐 ETF가 시장에서 날뛰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버티지 못해서 주식을 던지는 그런 안 좋은 상황도 올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을 하셔서 현명한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